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국어생활 은희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고1 모의고사 중에서 29번에서 32번 고전소설 부분에 대해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익숙한 소설인 흥부전이 나왔는데요. 얘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 특징은 뭐냐면요. 제일 먼저 판소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민중예술 같은 거죠. 여기서 흥부전, 죄송해요. 흥보가가 있고요. 요게 이제 판소리계 소설로 발전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즐겼어야 했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주제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형제 간의 우애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어, 우리 착한 사람 복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그런 요건도 있고요. 이면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여기서도 흥부와 놀부 간에 약간 빈부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빈부격차 갈등이라든지 분홍이나 빈농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판소리개는 하나 등장을 하는 게 풍자입니다. 풍자는요. 웃음에다가 비판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되게 표현해가지고 해악을 조금 가져온다라든지 하는 게 있고요. 거기서 어떤 사회를 비판하거나 어떤 인물을 비판하거나 이런 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마누라 슬퍼마오 가난 고제는 나라에서도 못한다 하니 형님인들 어찌하시겠소 이랬다는 말이죠. 일단은 이 흥부는 착해요. 형님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쫓아내고 막 했는데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부부가 품이나 팔아 살아갑시다. 흥부아내 이 말에 순종해서 서로 나가서 품을 팔기로 하였다. 흥부아내는 자 방아 찢기, 술집에 술 거르기, 초장난 집 제복 찢기, 제사 지르는 집 그릇 닦기, 굿하는 집에 떡 만들기, 얼음이 풀릴 때면 나물 캐기, 봄보리 갈아 보리 놓기, 흥부는 2월 동풍에 가래질하기, 3, 4월에 부침질하기, 1등 전답에 무는 갈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어영업기 등 이렇게 내외가 온갖 품을 다 팔았다. 그러나 역시는 살기는 막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냐면요. 일단은 과장, 열거,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판소리는 일단은 리듬이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판소리적 문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외가 온갖 걸 다 팔았는데 역시 살기는 막연했어요. 힘들었다는 말이죠. 자, 큰 구렁이가 제비 새끼를 모조리 잡아먹고 이제 제비 나오겠죠. 남은 한 마리가 허공으로 뚝 떨어져 피를 흘리며 발발 떠는 것이었다. 흥부 아내가 명주씨를 급히 찾아내어 주니 흥부는 얼른저하다 제비 새끼의 상한 다리를 곱게 감아매어 찬의설에 얹어줬다. 그랬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리하여 10여일이 지나자 상한 다리가 제대로 소생되어 날아다니게 되니 줄이 앉아 제잘거리며 울고 두동실 떠서 따라갈째 소상간 기러기는 왔노라 하고 강남 가는 제비는 가노라 하직하는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이제 흥부 내외가 아내가 지금 제비를 치료를 해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랬으니까 제비는 간 겁니다. 아직하고 갈 때가 돼서 간 거예요. 자, 이래서 제비가 강남 수천리를 훨훨 날아가서 제비 왕을 뵈러 가니 제병이 물었다. 경은 어찌하여 다리를 덜며 들어오냐. 신의 부모가 조선궁에 나가 흥부의 집에 깃들었는데 뜻밖의 큰 구렁이에 화를 입어 다리가 부러져 죽을 것을 흥부의 구조를 받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흥부의 가난을 명쾌해 주신다며 조시는 그 은공을 만분의 1이라도 갚을까 합니다. 흥부는 과연 어진 사람이다. 공 있는 자에게 보은함을 군자의 도리이니 그 은혜를 어찌하니 갚으랴. 내가 박씨 하나를 줄 테니 경은 가지고 나가 은혜를 갚도록 하라 이랬으니까 여기에서 동물이 은혜 갚는 동물 보은 신화가 조금 들어갔어요.
제비가 왕께 감사드리고 물러나와서 그럭저럭 그 해를 넘기고 이듬해 춘삼월을 맞으니 모든 제비가 타국으로 건너갈 때였다. 그 제비 허공 중천에 높이 떠서 박씨를 입에 물고 너울너울 자주자주 바삐나라. 흥분의 집 동네를 찾아들어 너울너울 넘노는 듯 거둥을 마치 북해 흑룡이 여의주를 물고 오색구름 사이로 넘노는 듯 단산에 이거 볼게요. 단산에 어린 봉이 대씨를 물고 오동나무에서 노니는 듯 황금 같은 꾀꼬리가 봄빛을 띠고 수양버즈 사이로 오가는 듯하였다. 자, 여기서도 판소리적 문체 볼 수 있고요. 과장 열거까지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뭐를 또 볼 수 있냐면요. 이거 했던 표현 효과는 제비의 모습을 비유를 한 겁니다. 자, 이리규 저리규 넘노는 거둥을 흥부한 애가 먼저 보고 반겼다. 여보하여 아버지, 장난하던 제비가 입에 무엇을 물고 와서 저토록 넘고 있으니 어서 나 구경하오 이랬어요. 무엇을 물고 와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입에 뭔가 물고 있었다 라고는 보였겠죠. 흥부가 나와보고 이상히 여기고 있으려니 그 제비가 머리 위를 날아들며 입에 물었던 것을 앞에다 떨어뜨린다. 집어보니 한가운데 자 보온박 요렇게 있어요. 우리 요거를 사자성어로 결초보온이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은혜를 꼭 갚는다 요거였죠. 그것을 울타리 밑에 털을 닫고 심었더니 2, 3일에 싹이 나고 4, 5일에 순이 뻗어 마디마디 잎이 나고 줄기마다 꽃이 피어 박 4통이 열린 것이다. 추석날 아침이었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 연근박 한 통을 따서 박속이나 지져 먹자 하면서 박을 따서 먹줄을 반듯하게 긋고서 흥분엔 톱을 마주 잡고 켰다. 이렇게 밀거니 당기거니 켜서 툭 타놓으니 자 오색 체운이 서리면서 청이동자 한 쌍이 나왔어요. 비현실적이죠. 고전 소설의 특징인 전기성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왼손에 약병을 들고 오른손에 쟁반을 눈 위로 높이 받쳐 들고 나온 그 동자들은 이것을 값으로 따지면 억만냥이 넘으니 팔아서 쓰십시오 라고 말하며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박 한 통을 또 타놓고 슬근슬근 톱질이다. 쓱싹쿡학 툭 따놓으니 속에서 온갖 새가부치가 나왔고 또 한 통을 따서 먹줄 쳐서 톱을 걸고 툭 타놓으니 순금괴가 하나 나왔다. 금과 흑 자물쇠를 채웠는데 열어보니 황금, 백금, 미라, 호박, 산호, 진주, 주사, 사양 등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쏟으면 또 가득 차고 또 가득 차고 해서 밤낮 쏟고 나니 큰 부자가 된 것이다. 다시 한 통을 툭 타놓은 1등 목숙들과 각종 곡식이 나왔다. 그 목수들은 우선 명당을 가려 털을 잡고 집을 지었다. 그 다음 또 사내종 계집 종아이종이 나오며 온갖 것을 여기저기 다 쌌고 법석이니 흥분해은 좋아하고 춤을 추며 돌아다녔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박에서 나와가지고 뭔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거는 사실 그런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이 좀 좀 살고 싶은 그런 환경을 하는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의 소망이 조금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계속 볼게요. 이리하여 흥부는 좋은 집에서 즐거움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이런 소문이 놀부기에 들어가니 이놈이 도둑질했나. 내가 가서 옥대기면 반재산을 뺏어낼 것이다 이러면서 놀부는 흥부가 왜 부자 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막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놀부의 포악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벼락같이 건너가 닥치는 대로 살림살이를 접으수는 것이었다. 한참 이렇게 소나를 피우고 있을 때 마침 출타 중이던 흥부가 들어왔다. 네 이놈 도둑질 얼마나 했냐 하니까 형님 그 말씀이 웬 말씀이냐 하면서 흥부가 앞 뒷일을 자세히 말했어요. 제비가 이제 다쳤고 제비 다쳐주고 다시 왔는데 그 막 박씨 물고 오고 막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럼 네 집 구경 자세히 하자 하면서 나서니까 흥부는 형을 데리고 돌아다니며 집 구경시키는데 노을부가 재물이 나온 이제 화초장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화초장을 하인을 시켜 보내자고 마다하고 스스로 짊어지고 가서 이제 집에 이르는 거죠. 자, 욕심이에요. 빨리 가져가고 싶은 거죠. 내가 짊어지고. 그래서 놀반에는 눈이 둥그레진다. 그리고 그 출처와 흥부가 부자가 된 연유를 알게 되자 우리도 다리 부러진 제비 하나 만났으면 그 안이 좋겠소 라며 그의 동지석 때부터 제비를 기다렸다. 자, 요 글이고요. 문제 한번 같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고요. 인물의 반복적 행위와 결과를 다해서 극적 효과. 반복적 행위는 그거겠네요. 박타는 행위고요. 박타는 행위를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죠? 이거 맞네요. 답은 1번으로 나오고요. 2번 서술자를 작중인물이라는 거는 1인칭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정기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주인공이 영웅성 부각하고 있다. 정기적인 요소까지는 맞아요. 비현실적 요소니까. 근데 흥부가 영웅성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니죠. 권위 있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거 아니고요. 꿈과 현실을 교차 서술은 아닙니다. 요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구운목 같은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흥부 부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죠? 여기 보면은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하지만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죠. 2번 박에서 나온 목수들은 흥부 부부의 좋은 터에 집을 지어줬다. 요거는 여기서 나올 수 있죠. 1등 목주들과 명당을 가려가지고 터를 집을 지었다. 맞고요. 흥부는 자신이 치료해준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 사실을 알아채고 그를 외반겼다. 자, 흥부가 제비 온 거 볼까요? 무엇을 물고 간 것 같소 해가지고 여상이 여기고 있었어요. 날아들면서 물었던 것을 떨어뜨리겠다 했기 때문에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뭔지 몰랐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제비는 다리를 다친 사연을 제비 왕에게 말하며 흥부에게 받은 애를 갚기를 원하였다. 그죠? 어디죠? 제비 왕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 은공의 만분의라도 갚을까 한다. 이렇게 했고요. 놀부는 흥부의 집을 방문하기 전까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죠? 도둑질을 했나? 이러고 있습니다. 31번 가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보기를 먼저 볼게요. 조선 후기 참 힘든 시절이었어요. 이때는 잦은 재해와 잔리들 행보 때문에 백성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의식주라도 해결해보고 싶었던 당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초월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가난을 벗어나는 장면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환상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흥분에 온갖 품을 다 팔았지만 여전히 살기는 막연했다. 그죠? 조선 후기의 힘든 세월입니다. 시절이고요. 2번 흥부집을 찾아간 놀부가 화초장을 스스로 짊어지고 간 것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백성들의 노력 아니죠. 이거는 흥부의 욕심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제비왕이 제비에게 준 박씨를 통해 흥부가 가난을 벌 수 있었다. 초월적 존재도 맞고요. 흥부가 타는 박 속에서 세관부치와 각종 곡식이 나온 것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소망 맞죠. 4, 5일 만에 열린 박에서 승군기회가 나와 부자가 된다는 점에서 환상성 그쵸. 14, 5일 만에 박이 열릴 수도 없고요. 이 박에서 순금이 나올 수도 없으니까요. 32번 윗글에 놀부를 평가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속담을 고르라는 거고요.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이거는 재앙을 더 심하게 일으키는 사람을 말하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인물이다. 이거는 잘못된 후에는 고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일이다. 이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시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3번이겠네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거는 이익에 따라 옮겨 다니는 거고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않는 인물이다. 이거는 능력 밖의 일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한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